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열린시사문의 박지영입니다. 저희 열린시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지역의 생생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제1의 도시이자 또 도청 소재지인 청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청주에 다녀온 이호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일입니다. 청주는 대전을 제외한 충청남북도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충북 청원군의 청주시 주변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인데요. 6월에 있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청주와 청원군이 합쳐져서 청주시장을 선출한다고 합니다. 올해 7월이면 청주 청원 통합시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주 청원 통합시는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지는 중부권역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일 기자, 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쇄 강국이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이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고요. 이것뿐 아니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팔만대장경도 세계인을 감탄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인쇄 강국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금속 활자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서양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이 15세기 중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텐베르크보다 200여 년 앞선 13세기에 이미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속 활자로 책을 인쇄한 곳이 바로 이곳 청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근현대 인쇄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인쇄 박물관은 직지의 고향 청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50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박물관의 외관. 입구에서부터 우리는 활자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유산인 직지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본 박물관은 직지가 1377년 인쇄가 돼갖고 우리는 이걸 잊어먹었죠. 1900년도 파리에서 잠깐 보였는데 이때는 우리가 우리가 그 지배를 받으러 가는 그러한 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72년도 도서의 해에 이 직지가 전시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구텐베르크가 발명한 42 성서 성경책보다 78년이 빠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알기 쉽게 모형으로 전시된 내부, 신분과 장소를 가릴 것 없는 선조들의 인쇄술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사는 곳이 청주인데요. 이제는 아이들하고 한번 의미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려고 여기 직지를 한번 찾으러 왔습니다. 청주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청남대 대통령 별장, 청남대도 유명하고요. 또 산단산성도 또 가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온갖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최첨단 정보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끌어가는 중심에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있다. 그러나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지식과 정보를 끌어가는 중심에는 활자 인쇄술이 있었다. 서기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는 금속 활자를 사용해 책을 찍어내고 있었다. 바로 직지였다. 직지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전해오는 금속 활자 인쇄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이 금속 활자로 인쇄한 이 책의 마지막 장에는 직지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다. 직지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백운 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고, 책을 인쇄한 시기는 성광 7년, 즉 고려 우왕 3년, 서기로는 1377년이다. 책을 인쇄한 장소는 청주의 흥덕사란 사찰이었고, 책은 주자 인시, 즉 금속 활자로 인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긴 것이다. 도대체 직지는 어떤 점에서 중요한 책이며 인류 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직지의 위치는 무엇인가? (300만 년 전)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이래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은 말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1차 정보혁명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다가 드디어 문자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2차 정보혁명이다. 시간이 흐르며 문자는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드디어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대량 복제가 가능해졌고,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대량 생산, 대량 전달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금속 활자 인쇄술의 발명, 이것이 제3차 정보혁명이다. 1946년 최초의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정보의 초대량, 초고속 전달 시대가 시작됐다. 이것이 제4차 정보혁명이다. 미국의 타임사에서는 세계의 석학 수백 명을 동원해 지난 1000년 지구를 움직인 100대 사건을 선정했다. 인류의 달 탐험 등 쟁쟁한 사건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42행 성서를 인쇄했다는 역사적 사실이었다. 구텐베르크, 독일 마인츠 태생의 구텐베르크는 유럽 최초로 금속 활자를 만든 사람이다. 그의 인쇄술은 50년도 안 돼 유럽의 250개 이상의 도시로 퍼져나갔고 각 분야에서 수많은 책들이 인쇄됐다. 지식과 정보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종교개혁, 시민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가면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탄생됐고, 또한 오늘날의 현대 문명을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미국 타임사가 지난 1000년 최대 사건으로 선정한 이유였다. 그러나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국은 독일이 아닌 한국이었다. 고려말 이규보의 문집 동국이상국집에는 1234년경 상정예문 50권을 금속활자로 인쇄해 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인쇄보다 무려 220년 이상 앞선 일이었다.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는 최소한 1200년대 초에는 시작됐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발명 초기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지금 유일하게 전해오는 고려의 금속활자 인쇄 실물은 오직 직지뿐이다. 우리나라 인쇄술의 역사는 8세기 중반 목판 인쇄술로부터 시작된다. 나무판에 글자를 새겨 책을 만드는 이 목판 인쇄는 일단 목판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번 반복해서 책을 찍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단점은 다른 종류의 책을 찍을 때마다 목판을 새로 깎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의 문제였다. 그러다가 목판 인쇄의 한계를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쇄술이 등장했다. 바로 금속활자 인쇄술의 발명이다. 인간이 찾아낸 가장 완벽한 재료인 금속을 녹여 글자를 하나씩 만든다. 그리고 이 글자들을 조립해 판을 짜서 원하는 책들을 단시간 내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는 금속활자 인쇄술. 도대체 고려는 어떤 나라였기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일까? 918년 태조 왕건에 의해 고려가 세워지고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교육과 학문에 열정을 쏟는다. 성종대에 이르러 국립대학인 국자감이 설립됐고 이미 태조 왕건 때 국립도서관인 내서성이 들어섰다. 그리고 비서성, 서적포, 서적원 등 시대마다 이름은 달리했지만 도서관의 위상은 매우 높았다. 도서관 정각에는 책이 가득 쌓여 있었고 개성거리에서는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전한다. 또한 고려사에는 고려 선종 8년, 즉 서기 1091년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 와서 약 5,000권의 책을 특별히 주문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의 책이 얼마나 많았으면 송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많은 책을 특별히 주문했을까? 고려는 한마디로 책의 나라였다. 이런 높은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속활자 인쇄술이 나왔을 것이고 지방도시인 청주에서까지 금속활자 인쇄술을 사용할 정도로 당시 고려의 문화적 수준은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었다. 세계 최초로 고려인들이 발명한 금속활자 인쇄술은 조선으로 이어지며 더욱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태종 3년, 서기 1403년 금속활자 인쇄를 전담하는 주자소가 세워지고 세종시대는 한글 창제 직후 한글 활자까지 만들었다.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본인 월인 청강치곡의 인쇄만 해도 구텐베르크의 성서 인쇄보다 8년이나 앞선다. 당시 고려가 세계 최고의 지식정보 문화 강국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금속활자 인쇄술. 그리고 유일한 실물 증거인 직지. 그러나 직지는 아직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전해오는 직지 한 권은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문헌실 특별서고 깊숙이 보관돼 있다. 직지를 프랑스로 가져간 콜랭 드 플랑시. 주한 프랑스 초대 공사로 부임해온 그는 1890년대 말 이 땅에서 직지를 만났고 책 표지에 이 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물이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1900년 파리 만국 박람회 때 역사상 처음으로 직지의 존재를 또 직지의 가치를 세계인에게 알렸다. 1911년
직지는 프랑스의 유명한 골동품 경매장인 드루오 경매장에서 한 개인에게 팔렸다. 그리고 직지를 사간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1952년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5년) 청주시 운천동에서 직지를 인쇄한 역사의 현장 흥덕사지가 발견되고 정부는 이곳을 사적 315호로 지정했다. 그리고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했던 직지를 영원히 기념하고 세계에 자랑하고자 1992년 청주 고인쇄 박물관을 세웠다. 2001년 직지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다. 드디어 직지가 국제사회의 공인을 받고 세계 속에 우뚝 선 것이다. 청주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된 9월 4일을 직지의 날로 정하고 직지 축제를 시작했다. 시민들 가슴마다에 직지의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4년 유네스코 직지상이 제정됐고 경년제로 시행되는 직지상은 2005년 첫 번째 수상자에 이어 2007년 두 번째 직지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제 직지는 청주의 직지, 대한민국의 직지를 넘어 세계 속의 직지로 빛나고 있다. 지금 반도체를 비롯한 IT와 인터넷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한 선조들의 위대한 유전자가 오늘 우리에게 구현된 결과일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던 그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21세기 다시 세계 속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로 한국의 발달된 인쇄 문화를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 이후 신라의 목판 인쇄술을 전승하여 더욱 발전시킨 고려의 목판 인쇄술을 잘 보여주는 수작인 보협 인다라니 경. 우리의 시대별 활자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고인쇄 박물관. 활자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다면 이 소중한 서적들을 접하긴 어려웠겠죠. 목판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반가운 해인사의 8만 대장경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들었던 고서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우수성도 활자의 발명과 함께 세계로 뻗어나갔다고 할 수 있겠지요. 박물관은 현재 선조들의 위협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인쇄문화 발달사를 익히는 과학교육의 장으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또한 서적과 인쇄기구뿐만이 아닌 흥덕사지, 출토 유물 등 3,000여 점의 유물이 보존된 전시관까지. 이러한 역사의 보고, 청주는 어떤 곳인지 들어보았습니다. 청주는 직지의 고장이지만 현재 청주를 우리나라 중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고장의 하나인데, 현재 청주를 들어오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로수길을 들어오면은 현재 맑은 무심천이 흐르는데,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본을 만드는 흥덕사지 박물관에 오시면은 여러 가지를 구경할 수 있고, 여기는 세계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학생, 학자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씩 방문하는 곳인데, 이곳에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인쇄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고인쇄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월 기자는 어땠나요? 오늘날 정보화 시대가 온 것은 우리의 활자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화유산이 지역의 경쟁력인 이 시대에 청주의 고인쇄 박물관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이야깃거리가 있는 청주시의 내일이 더욱 기대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청주시에는 예쁜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수암골인데요.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지만 2007년 골목마다 벽화가 그려지면서 화사하게 재탄생했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보니 재미있는 벽화들이 골목을 따라 연이어 있어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수암골에 살고 계신 할머니께서는 애들을 찾아보기 힘든 마을인데 이렇게 아이들 그림이라도 있으니 동네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화사한 벽화 골목 수암골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충북 청주시 상당구 수암골목 1번지. 일명 수암골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암산 서쪽 자락에 자리 잡은 청주의 대표적인 달동네이기도 한데요. 수암골이 최근 들어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골목길과 허름한 담장에 갖가지 예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이홍원 화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추억의 골목 여행이라는 주제로 서민들의 생활을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덕분에 무채색의 스산한 골목은 각종 그림으로 꾸며진 산뜻한 골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길은 복잡하지도 번잡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전 이 마을에 있는 우암산 자락을 애두르는 우암 순환도로가 생긴 덕택인데요. 불교 후에 일사 후퇴 때 이북의 피란민들이 동난 때 여기 와서 정착한 자리가 이 수암골 피란민들. 그래서 옛날 말로는 소영소터였지. 그때가 52년도에 이 불안이 생겼었죠. 담장에는 한 쌍의 학, 귀여운 말과 아기새, 해와 구름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그린 벽화면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저마다의 이야기를 쓰고 갔습니다.
수암골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마침 이곳에 온 시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 천안에서 왔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네. 찾아오시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대학교가 여기 근처라서 그냥 청주를 원래 자주 오는 편이에요. 여기 와서 네. 벽화 보시니까 어떠세요? 벽화가 진짜 예쁘고 되게 그림 보면은 예쁜 것도 많고 되게 그릴 때 섬세하게 그리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노력하시고 그림이 되게 예쁜 게 많더라고요. 제일 기억에 나는 그림이 뭐가 있어요? 아까 저기 조금만 올라가면은 여자가 발레 포즈를 잡고 있는 거 있는데 그게 진짜 거의 막 스탬프 찍은 것 같이 정말 잘 그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벽화를 그리는 과정이 담긴 사진들에서 행복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수암골은 드라마 카인과 아벨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배우 소지섭과 한지민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터전이자 애틋한 사랑이 싹튼 곳으로 소개되면서 방문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벽화 보니까 어때요? 되게 여기 마을이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는데 벽화를 그림으로써 손님들도 되게 많이 찾아오고 동네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벽화 있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여기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올라오고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나요? 저 바로 뒤에 있는 저 수채화 같은 풍경이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뭐 시간 제한이라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쓸쓸한 달동네였던 수암골. 하지만 벽화가 그려지고 난 뒤 동네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수암골에 사랑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수암골의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수암골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학생의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서로를 배려해서 아름다운 수암골이 지금처럼 깨끗하게 유지되고 또 계속해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천만 국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열린 시사문의 박주영입니다. 저희 열린 시사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 지역의 생생한 이슈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도시 수원으로 가볼 텐데요. 수원의 명소들로 함께 떠나보시죠. 해우제. 해우제는 근심을 푸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우제에 들어가면 건물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해우제 설립자인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전 시장의 흉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의 선구자인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 지금부터 해우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해우제는 수원시 화장실 문화 전시관 해우제로 2010년 10월 30일 날 일반인들한테 개관된 화장실 박물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수원시를 말할 때는 화장실의 문화도시, 화장실의 메카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원이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했을 당시 그때 수원시는 그 리셉션을 외국인들 같이 리셉션을 한번 열었어요. 그때 UN 쪽에 있는 사람이 그때 시장이었던 심재덕 시장님한테 시장님 많은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럼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수원시장이었던 심재덕 시장 한 대 얻어맞았던 기분이랍니다. 왜? 보통 사람들은 먹고 자고 입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중요한 거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야 될 배변의 장소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그때 수원시는 화장실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지고 화장실을 좀 더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큼 알릴 수 있는 것인가, 편안한 공간인가 알릴 수 있는 공간인가 그거를 생각하고 TF팀을 꾸며서 새로운 화장실들을 짓기 시작한 게 수원에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고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는 그런 화장실들이 104개의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문화운동의 세계화. 수원에서 시작된 운동은 세계 최초 공중 화장실법을 제정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을 바탕으로 세계 화장실협회가 탄생했습니다. 해우제가 어떤 뜻이죠? 절에서 보면은 그 화장실 뭐라고 그럽니까? 근심을 도는 곳, 해우소라고 그러죠. 이것은 집제자를 써가지고 근심과 걱정을 도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 토일렛이라는 별명을 좋아했던 심재덕 전 시장. 해우제는 심재덕의 철학과 신념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내부에는 해우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주제로 박물관이 생기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집은 원래 그 전 수원시장이셨던 심재덕 시장님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변기 모양의 집을 짓고 그분이 1년 반을 여기서 사셨습니다. 사시다가 그때 화장실 문화운동을 해서 돌아가시면서 이 집은 자식들한테 주지 않고 수원시에 기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이 집을 기증받은 이 집을 가지고 세계 사람들에게 화장실 문화를 알리는 전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토일렛 심재덕을 추억하며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수확은 후손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심재덕 전 시장이 남긴 명언이 기억에 남습니다. 전시관 곳곳에는 아이들이 그린 화장실 관련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우제는 그 심재덕 시장님이 기증해 주신 이 해우제 미스터 토일렛 하우스 이것뿐만 아니라 2012년 7월 달에는 바로 이 뒤에 화장실 문화 공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달에는 바로 건너편에 화장실 문화센터가 생깁니다. 그럼 이 지역 전체는 세계에서 유래를 알아볼 수 없는 첫 번째 세계 화장실 테마 공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박물관 밖으로 나가보니 화장실 관련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독특한 모양의 변기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사용하기 불편해 보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의 모습은 정말 다양하게 변해왔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박물관 뒤편에 이렇게 많은 볼거리가 있는 것에 놀랐습니다. 박물관 해우제에서는
화장실과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박물관과 달리 색다른 재미를 찾으셨나요? 수원에 오신다면 시간을 내어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갈비가 그나마, 그리고 화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장 유명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수원 화성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 인식에 잘 알려져 있지 않나 해가지고요. 좀 있으면 이제 지자체 선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수원시를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말을 번복하지 않는 사람이 그나마 제일 믿음직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비? 네, 갈비랑 그리고 화성. 네, 화성 행궁도 그렇고 뭐랄까 경기도청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선명하게 수렴을 하셔서 이제 뭔가 실제적으로 그분의 행정을 접할 수 있게 이렇게 친서민적으로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역사를 볼 적에 세종대왕의 장인 되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 묘가 또 효정이지, 그러니까 왕릉이 요 용두사 그 건교에 화성행릉 그 건교에 계시고, 또 뭐 문화유적지라고 하면은 이제 그 정도고, 또 먹거리로는 팔달무 시장, 지동시장, 여기가 또 순천 매스컴 많이 타고 있잖아요. 지역에 사시는 분이 또 지역의 모든 사정을 잘 아니까 그런 분을 뽑으셔가지고 국민들이 뽑으셔서 좀 수원시가 남보다 어느 다른 시보다 잘 살 수 있는 국민이 해주시면 좋겠죠. 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팔딱산 정조대왕. 또 그 다음에는 수원시에서 개최하는 다문화가족. 적십자에서 다문화가족이고 조선가족이고 많이 하죠. 또 그러고 깨끗하고 문화적인 도시고 지금 역전에 많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수원이 앞으로는 굉장히 크고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자신보다 남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내 이익만 취득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첫째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안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것밖에 바랄 것 없어요. 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원하면 화성이랑 왕갈비 아닐까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텐데. 수원이라는 도시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합니다. 뭐 다른 건 없고요. 뭐 누가 되시든 어차피 그분 밑에서 저희가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냥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되시든. 수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화성? 수원 화성. 왜요? 그게 제일 유명해요? 네, 그게 좀 막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유명한 거죠. 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해결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좀 교육 시간을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왜요? 인터넷에서 봤는데 한국 학생들만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들어서.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해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네.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다. 네. 수원하면 네. 떠오르는 게 뭐예요? 수원역이요. 네. 왜요? 여기 먹을 거하고 게임하는 거 많잖아요. 갈비.
일단 맛부터 달라요. 질하고 양하고 수원이 정말 좋아요. 수원은 공기도 좋고 또 비도 많이 안 오고 눈도 많이 안 오고 살기 좋지 뭐. 여기는 뭐 별로 그렇게 뭐 불편하고 나쁜 점은 없잖아요. 여기 뭐 수원 저기 넓고 공기 좋고 광교산 저기 다니는데 제일 좋고 뭐 그런 거이지 뭐. 태어날 땐 전라북도 남원. 근데 어떻게 수원으로 오시게 되셨어요? 애들 가리키려고. 그거는 그때는 공장도 없고 뭐 회사 없고 이제 아주 시골이니까. 여기가 보니까 제일 좋더라고. 넓고 공기 좋고 하여튼 이것저것가 많아서 좋아. 남문에 가는 것도 그냥 금방 가면은 뭐 저 볼만하고 다 유명하지 않아요. 여기서 선거 거잖아요. 선거 이제 시장도 새로 뽑고 할 텐데 혹시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수원시장에게 바라는 점? 오늘도 못 나오고 바란다고 해줘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뭐. 그 정치를 잘해서 수원시가 더 좋아지기를 바라지. 뭐. 수원에 살아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으세요? 좋은 거 뭐 눈 많이 안 오고 비도 그렇게 억지게 안 오고 그렇게 좋다는 거야. 수원의 젊은이 그리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원 시민들이 수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IT 도시, 동양 최초의 계획 도시, 또 시민이 주인인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역의 화제거리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